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1장의 4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이제 고리와 첨가 반응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릴 건데, 고리와 첨가 반응은 조금 내용이 많아요.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두 강의로 구분을 했고, 이번 첫 시간에는 고리와 첨가 반응에 대한 좀 개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린다고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저 고리와 첨가 반응 중에 4+2 사이클로 어디션이라고 부르는 무슨 반응? 디엘솔더 반응. 다음 시간에는 디엘솔더 반응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디엘솔더 반응은 진짜 중요한 반응이고 시험 문제 당연히 100% 출제가 됩니다. 그 내용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리와 첨가 반응, 영어로 사이클로 어디션 반응이라고 부르고요. 무슨 반응이냐면 파이 전자를 가진 두 화합물이 접근을 해서 고리형 전이 상태를 만든 상황에서 분자 양쪽 끝 원자의 파이 전자가 서로 협동한다. 오비탈이 협동한다. 얘는 오비탈이 겹친다는 얘기예요. 오비탈이 겹침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오비탈이 겹침을 통해서 두 개의 새로운 시그마 결합을 형성해 고리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 그래서 고리와 첨가 반응이에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여기는 뭐 개념을 뭐 이렇게 꼭 알아야 된다. 사실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로 출제하는 부분은 아니니까 어쨌든 뭐 이런 반응이다라고 하고 알아두시면 좋긴 한데 얘는 그 반응을 해석하는 게 좀 더 중요하거든요. 해석을 하는 게. 그래서 좀 해석을 하는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반응을 하게 되면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변화가 되는 과정에서 시그마 결합은 두 개가 증가하게 되고요. 시그마 결합은 두 개가 증가하고 파이 결합은 두 개가 감소합니다. 자, 반응물과 생성물을 비교해 보면은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변화가 될 때 시그마 결합은 두 개가 증가하고 파이 결합은 두 개가 감소한다. 그럼 이거로부터 반응물과 생성물 중에 에너지가 뭐가 더 낮을까요? 뭐가 더 낮을까? 생성물 에너지가 더 낮죠. 시그마 결합이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시그마 결합은 증가했잖아. 그리고 파이 결합은 줄어들었잖아. 생성물 쪽에서는. 그쵸? 그러니까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낮아요. 디엘솔더 반응은 보통 발열 반응 형태를 띠게 되죠. 자, 고리와 첨가 반응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2 플러스 2, 4 플러스 2, 5 플러스 2, 여러 식의 반응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볼 거는 4 플러스 2 사이클 어디션 반응이고 이렇게 이제 부른다는 형태로 나타내 주시면 되는데 어떻게 구분하냐면 반응물의 파이 전자 개수에 따라서 반응을 구분합니다. 반응물의 파이 전자 개수. 에틸렌, 알켄, 그쵸? 얘도 알켄. 그럼 여기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는 몇 개? 두 개. 여기도 몇 개? 두 개. 반응물이 두 개니까 그 두 개가 두 개 더하기 두 개가 되겠죠. 그래서 반응물의 파이 전자 개수에 따라서 구분을 해주시면 되고 4 플러스 2는 얘가 4가 되겠지. 파이 전자가. 파이 결합이 두 쌍이 존재하니까 파이 결합이 두 개, 그럼 파이 전자는 총 4개가 되겠죠. 4 플러스 2 사이클 어디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고리를. 자, 보시면, 여기는 지금 파이 결합이 두 개죠. 파이 결합이 두 개. 그리고 시그마 결합이 여기 양쪽에 두 개씩이니까. 그쵸? 총 몇 개냐면, 둘레, 여섯, 8개. 파이 결합이 두 개, 시그마 결합이 8개. 얘는 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고리부터 4개. 하나, 둘, 셋, 4개. 그리고 각각의 두 개씩이 존재하는 거니까, 얘는 시그마 결합이 총, 12개가 되죠. 12개. 여기 시그마 결합, 여기도 있으니까 얘가 10개가 되죠. 여기 CH2니까 시그마 결합이 여기에 하나, 그 다음에 둘, 셋, 넷, 5개. 그래서 이 두 화학 중에서 존재하는 시그마 결합의 전체 합은 10개. 얘는 12개. 시그마 결합은 2개 늘어났고, 파이 결합은 2개. 얘는 파이 결합이 없으니까 파이 결합은 2개 감소했죠. 그래서 앞쪽에 그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까지 좀 고려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고리와 첨가 반응의 종류는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B번 모두 반응물은 다 동일해요. 그렇죠? 반응물은 다 동일한데 생성물의 구조가 다르죠. 그럼 서로 다른 형태의 고리와 첨가 반응이 진행됐을 거다라고 하는 걸 예측해 볼 수 있고, 자, 그거를 조금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이제 역으로 결합을 끊어내면서 생성물 쪽에서 전자 이동을 통해서 반응물 쪽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그때 몇 개의 파이 전자가 반응에 참여했는지 그것만 확인하게 되면은 어떤 형태의 고리와 첨가 반응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확인할 거는 요거 에틸렌 작용기를 찾는 거예요.
에틸렌 작용기는 여기가 될 거예요.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이 여기 CH2, 에틸렌으로부터 도입된 부분일 거고, 자, B번의 경우에는 이 부분이 되겠죠. 여기 부분일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중결합이 되게끔 전자 이동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레트로 타입의 고리와 첨가 반응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쪽에 결합이 새로 생성이 된 걸 거고, 여기도 새로 생성된 거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이렇게 이동을 시키면 여기 결합이 끊어지면서 어떤 형태의 화물? 왼쪽 편에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다이앤 화물이 만들어지고, 여기는 이렇게 이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원래 반응물 두 가지가 얻어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거로부터 알 수 있는 건 뭐죠? 여기에 파이 결합의 파이 전자 두 개는 참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그쵸?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이제 원쓰리 사이클로 펜타 다이앤에서는 한쪽 편의 이중 결합만 반응에 참여한 거죠. 여기 부분만. 그래서 여기도 2파이 일렉트론만 반응에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슨 반응이에요? 2 플러스 2 사이클로 어디션, 고리와 첨가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B번 같은 경우도 여기가 지금 여기에 에틸렌 작용이기 때문에 여기 결합이 새로 생성이 된 거고, 여기 결합이 새로 생성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 반응물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동을 시켜서 이중결합 만들어지고,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를 보시면 지금 이쪽 편에도 이중결합 만들어지고 이쪽 편에도 이중결합이 만들어지는 형태가 되고, 이게 레트로 타입에서 둘 다 이동을 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 여기 전자 두 개, 여기 전자 두 개. 즉 여기는 4개의 파이 전자가 반응에 참여했다. 여기는 2개가 참여했다. 2파이 일렉트론인 거죠. 그래서 B번은 4 플러스 2 사이클 어디션 반응, DS 홀더 반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클로 헵타 트라이에논. 이게 이제 사이클로 헵타 트라이에논 화합물이죠. 자, 이 화합물과 에틸렌을 반응물질로 하여 다음에 각 고리와 첨가 반응이 진행되는 경우 생성되는 화합물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2 플러스 2, 4 플러스 2, 6 플러스 2. 그러면 이게 에틸렌이니까 여기는 당연히 2파이 일렉트론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2, 뒤쪽에 존재하는 두 개는 다 에틸렌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쪽에 2개, 4개, 6개는 사이클로 헵타트라이에논에서 몇 개의 파이 전자가 참여하느냐. 첫 번째는 2개가 참여하게 될 거고, 두 번째 B번은 4개가 참여하는 거고, C번은 6개가 참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2 플러스 2부터 보시면 이게 에틸렌 쪽은 당연히 앞쪽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개의 파이 전자가 참여하는 거고, 사이클로 헵타트라이에논에서도 2개의 전자가 참여해요. 이쪽 편 부분에 한쪽 편에서만 이제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구조를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이게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쪽 편을 공격하고 이렇게 공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렇게 됐고, 여기는 변화들이 없었으니까 그대로 존재하고요. 이중결합 존재하고, 이쪽 편으로 사원한 고리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얘는 2 플러스 2 사이클로 어디션 반응의 생성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요. 자, B번은 4 플러스 2 사이클로 어디션 반응. 4 플러스 2 사이클로 어디션 반응. 대표적인 DS 홀더 반응 형태가 되겠죠. 자, 그럼 B번 화합물에서 4개의 파이 전자가 참여가 돼야 돼요. 4개의 파이 전자. 자, 그러면 이렇게 참여하든지 이렇게 참여하든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통 DS 홀더 반응의 반응 메커니즘 구조를 그릴 땐 이렇게 많이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니까 왼쪽 편도 이런 골격을 갖게끔 만들어주는 게 생성물 구조를 찾을 때 훨씬 더 좀 편해요. 자, 그러면 요거를 조금 회전을 시켜서 여기 부분에서 변화를 줄 거예요. 여기 부분을 이런 형태로 변화를 시켜주면은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약간 옆으로 회전을 시켜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에틸렌. 자, 요게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부분에서 여기로 공격하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자, 그러면 가장 바깥쪽 고리는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연결이 되고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6원한 고리가 만들어집니다. 크긴 6원한 고리 하나 그려놓으면은, 자, 이런 고리라고 볼 수 있고, 자, 여기가 이중결합이 옮겨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부분들이죠. 여기랑 여기가 고리 안쪽 편으로 향하는 걸로 나타내 주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카보네기 다음에 하나, 두 개, 하나, 두 개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고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 자, 얘를 3차원 구조로 그려보게 되면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가장 바깥쪽 큰 고리가 6개니까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고, 여기가 지금 다리목탄소인 거잖아요. 여기가 다리목탄소, 여기도 다리목탄소. 자, 여기서 하나, 둘, 세 개. 카본일기 이렇게 존재하고, 자, 구조를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하나, 그리고 두 개, 이렇게까지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쪽 편으로 하나 이중결합이 존재하네요. 이중결합, 여기로 이중결합이 존재하네요. 그래서 골격은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0번은 6 플러스 2 사이클 어디션 반응. 자, 그러면 여기 지금 3개의 파이 전자,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3개의 파이 전자에 6파이 결합에 6개의 파이 전자가 모두 다 참여가 되는 거죠. 구조를 여기 부분이 다 참여되는 걸로 표현하기 위해서 옆으로 틀어서 그리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이중결합이 반응에 참여한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럼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여기와 여기가 연결이 되는 거고, 여기 탄소와 여기 탄소가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탄소 2개니까 총 8개의 큰 고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파란 고리 형태가.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지금 탄소를 표현해 보십시다. 여기가 여기라고 봅시다. 자, 그리고 여기가 여기라고 보시면 이쪽 편으로 이중결합 만들어지고 여기로 이중결합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거까지 확인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 부분과 여기 부분을 카보닉으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거는 이제 위로 튀어나온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차원 구조는 이제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고리와 첨가 반응의 원리와 반응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리와 첨가 반응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몇 가지 이론과 반응 조건들, 어떤 반응 조건들에서 진행이 되고 진행되지 않는지 그거를 먼저 좀 정리하고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그 각각의 반응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볼게 경계 분자 오비탈 이론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프론티어 몰리큘러 오비탈 이론이라고 불러서 줄임말로 FMO 이렇게 이론이라고 불러줍니다. 자, 고리와 첨가 반응의 그 원리, 그 반응을 오비탈의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을 하는 건데, 모든 오비탈에 다 고려할 필요가 없이 실제 디엘솔더 반응, 실제 여기 고리와 첨가 반응에서 관여가 되는 오비탈은 딱 2개예요. 한 분자의 호모와 또 다른 분자의 루모거든요. 호모와 루모. 그 호모와 루모, 고리와 첨가 반응을 반응물의 호모와 루모 간 상호작용으로 설명하는 이론. 이게 프론티어 몰리큘러 오비탈 이론이에요. 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호모와 루모 간의 상호작용을 이용해서 설명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고리와 첨가 반응의 조건은 요거는 그 고리형 협동 반응의 경우에 모두 다 관련이 되는 건데, 반응 조건은 크게 2가지 타입이었죠. 하나는 열에 의한 반응, thermal cycle addition 반응이 있고, 하나는 광학 반응, 즉 광학 에너지, 보통 UV 파장의 에너지를 쪼여줍니다. 광학 에너지에 의한 반응. 얘는 photochemical cycle addition. 그래서 열화학 반응, 광화학 반응 이렇게 구분해 주시면 돼요. 열화학 반응, 광화학 반응. 자, 그럼 열화학 반응과 광화학 반응 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반응 조건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떠한 오비탈 레벨에서 반응이 진행되느냐. 그러니까 어떤 오비탈의 위상을 가지고 반응이 진행되느냐. 그게 달라지게 되는데, 호모와 루모의 에너지 레벨이 달라지게 돼요. 자, 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와 excited state에서 진행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열에 의한 반응 조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반응이 진행됩니다.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그리고 광학 조건에 의하면은 전자 하나가 여기할 수 있어요. 이게 자외선의 에너지가 그 전자 하나를 여기하기에 딱 맞는 에너지거든. 그래서 자외선의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즉 광학 조건의 에너지를 이용하게 되면은 얘가 excited state에서 반응이 진행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열학 조건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광학 조건은 excited state에서. 오케이? 요거는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통 반응을 보니까 2+2 고리와 첨가 반응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광화학 조건에서 진행이 되더라. 이게 교재에 따라서는 광화학 조건에서만 진행된다고 하는 교재도 있어요. 기본서 수준에서는 그렇게 해도 돼요. 기본서 수준에서는. 기본서 수준에서는 2+2 고리와 첨가 반응은 광화학 조건에서만 진행된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런데 광화학 조건에서 진행이 되는 게 일반적인데 얘는 약간의 다른 메커니즘으로 열화학 조건에서도 진행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어요. 이것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4+2 고리와 첨가 반응은 열화학 조건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열화학 조건에서만. 자, 이제 고리와 첨가 반응은 반응물의 호모와 르모가 상호작용해서 진행된다고 말씀드렸죠. 프론티어 몰레큘러 오비탈 이론에 따르면. 자, 호모의 에너지 레벨과 오비탈의 형태는 반응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반응 조건, 열화학 조건이냐, 광학 조건이냐, 이거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일단 요 개념 좀 도입해 주셔야 되고,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우드워드 호프만 오비탈 대칭 보존 규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교재에 요 용어가 실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 화학자 분들이잖아. 이분들이 이제 정리한 건데, 자, 얘는 뭐냐면, 요거예요. 고리형 협동 반응이 일어나는 조건과 생성물의 입체 배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된 이론이다. 입체 배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입체 배열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안된 이론이다. 자, 반응이 일어나려면, 고리와 첨가 반응이 일어나려면, 반응물 분자 오비탈의 로브, 반응물 분자 오비탈, 오비탈 가지고 설명하는 거잖아. 오비탈 가지고. 반응물에 존재하는 이제 분자 오비탈의 로브는 생성물로 이루는 전이 상태에서 결합선 겹침이 일어나야 돼요. 결합선 겹침이. 결합선 겹침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p 오비탈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잖아. p 오비탈의 위상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서로 같은 위상을 가지고 in phase, like phase interaction 하는 거예요. 그때를 우리가 결합선 겹침이라고 얘기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p 오비탈의 위상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리와 첨가 반응은 이제 두 화합물의 p 오비탈이 상하 방향으로의 겹침에 의해서 진행되거든요. 고리와 첨가 반응은. 어떤 식이냐면은 하나의 물질의 p 오비탈이 이렇게 서 있어. 그러면 또 다른 물질의 p 오비탈이 이렇게 아래쪽에서 접근을 해요. 혹은 위에서 접근하든, 그러니까 서로 위아래 방향에서 접근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p 오비탈의 한쪽 편 로브와 나머지 한쪽 편의 p 오비탈의 로브가 서로 같으면 이렇게 결합선 겹침을 하는 거고, 다르면 반결합선 겹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위아래로. 고리와 첨가 반응은 두 화합물 p 오비탈의 상하 방향으로의 겹침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 상하 방향의 겹침에 의해서. 이게 뒤쪽에 전자고리와 반응을 또 설명드릴 거잖아요. 전자고리와 반응은 옆에서 이렇게 만나요. 옆에서. 고리와 첨가 반응은 위아래로 만나는데 전자고리와 반응은 또 옆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하는 방향이 조금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반응마다. 자, 오비탈의 겹침, 즉 결합성 오비탈의 형성은 오직 동일상을 영어로 슈프라페이셜이라고 합니다. 슈프라페이셜에서만 일어나며 이를 결합에 허용된 대칭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p 오비탈이 이렇게 두 개가 접할 때 아래쪽 로브의 p 오비탈의 위상과 이렇게 접근할 때는 여기 위쪽 편 p 오비탈의 위상이 되겠죠. 그게 같으면 얘는 동일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동일상. 그때는 뭘 할 수 있다? 결합성 오비탈을 형성할 수 있다. 즉 결합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지. 자, 이런 식인 거예요. p 오비탈이 이게 지금 위아래로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죠. 아래쪽에서 위쪽에서. 그렇죠? 이렇게 만날 때 여기 위상 같고 여기 위상 같죠. 위상 같죠. 그러니까 위아래에서 접근한다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기도 같고 얘는 서로 이쪽 편과 이쪽 편의 위상은 다르지만 얘와 얘의 위상이 같잖아. 그럼 얘는 결합 형성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만나는 쪽에 위상이 같기만 하면 돼요. 얘가 동일상 겹침이야. 자, 반대상. 얘를 안타르페이셜이라고 해요. 안타르페이셜의 오비탈끼리는 겹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위상이 서로 다르니까.
우리가 파이 결합에, 즉 p-오비탈이 상호작용해서 파이 결합이라고 하는 분자 오비탈을 만들어낼 때도 위상이 서로 다른 거는 중간에 노드가 존재했었잖아. 상호작용을 못하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야. 똑같은 개념이에요. 자, 반대상의 오비탈끼리는 겹침이 일어날 수 없다. 이를 결합의 금지된 대칭이라고 한다. 자, 근데 만약에 반대상에서 결합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한번 꼬이면 되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는 위상이 같죠. 얘가 위상이 서로 달라. 그러면 이 p-오비탈은 지금 이렇게 R형으로 서 있잖아. 그럼 얘를 한번 이렇게 뒤틀어 주면 돼. 이거를 한번 뒤집어 주면 돼. 그렇죠? 그러면 이 지금 주황색 빛의 로브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겠지. 이렇게. 단 이게 그냥 돌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묶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회전을 하면은 이 결합이 한번 꼬여요. 꼬여요. 그래서 회전을 시키면 위상이 서로 같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동일상이 된 거지. 이때는. 얘는 반대상이지만 얘는 동일상이 된 거예요. 그럼 얘는 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거지. 즉 결합성 오비탈을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그럼 다 꼬일 수 있느냐? 그렇진 않은 거지. 자, 동일상 오비탈 겹치면 그냥 자발적으로 잘 진행이 돼요. 얘는 굉장히 잘 진행되는 반응인데 반대상 오비탈이 겹치면 구조가 자발적으로 꼬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게 꼬이면은 동일상을 만들 수 있는데 이게 그냥 자발적으로 꼬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굉장히 큰 에너지가 제공되지 않고 그냥 상온에서 제공되는 에너지만으로도 이게 회전을 해서 서로 같은 위상을 만들 수 있으면 이게 꼬여질 수 있기만 한다라고 하면은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자, 구조의 자발적 꼬임이 가능할 만큼 유연성을 가져야만 진행될 수 있어요. 그 사슬이 유연성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 바꿔 말하면 사슬의 길이가 굉장히 길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틀어져도 한번 꼬여져도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 만큼, 그만큼의 유연성, 플렉시빌리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모든 경우에 다 진행되느냐? 아니야. 우리가 여기서 보는 2+2 반응이나 아니면 다음 시간에 주로 설명을 드릴 4+2 반응이나 얘는 고리가 형성이 될 때 얘 몇 원한 고리야? 얘 4원한 고리고 얘 6원한 고리예요. 4원한 고리, 6원한 고리. 이게 큰 고리야? 아니에요. 얘 작은 고리야. 작은 고리. 작은 고리를 만들고자 할 때 이것들은 서로 다른 위상이잖아요?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꼬이지가 못해. 자, 4원한, 6원한 고리가 생성되는 고리와 첨가 반응. 우리가 보통 배우는 고리와 첨가 반응이에요. 이때는 자발적 꼬임이 불가능해요. 꼬였을 때 그 뒤틀림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위상이 다르면 아예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상이 같을 때만 일어난다. 자, 꼬여서 일어나면 되지 않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수 있는데 꼬이지가 않아요. 꼬임의 에너지가 엄청 높아져요. 왜냐하면 골격 자체가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자, 좀 기억해 두시고, 자, 2+2 고리와 첨가 반응. 2+2 고리와 첨가 반응. 열화학 조건에서는 진행되지 않거든. 왜냐하면 반응에 참여하는 호모, 한 분자의 호모와 또 다른 분자의 루모. 그러니까 하나는 호모, 하나는 루모예요. 반응에 참여하는 하나의 호모와 다른 분자의 루모가 서로 반대 위상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비탈 상호 겹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요게 한 분자의 호모고, 위상이 서로 같은 호모. 그리고 서로 반대인 게 루모잖아. 그쵸? 멀티레인이니까 이거 두 개가 존재하겠지. 여기는 위상이 서로 같아요. 근데 얘가 위상이 서로 달라. 그럼 얘를 회전하면 되지 않느냐? 탄소 두 개인데 어떻게 회전을 해? 회전 안 돼. 얘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나지 않겠지. 맞죠? 자, 그런데 간혹 열화학 조건에서 진행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우선 광학 조건부터 설명을 드리고, 광학 조건에서는 여기 과정을 통해서 새롭게 생성된 호모가 기존의 하나의 분자에서 루모였던 쪽으로 에너지가 높아지겠죠. 그쵸? 거기로 전자 하나가 여기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한 분자의 호모, 즉 광학 조건에서는 전자 하나가 여기 된 형태가 호모가 되는데 얘가 풋사이 2야. 그리고 또 다른 분자의 루모도 풋사이 2야. 그래서 어때? 위상이 서로 같아. 그래서 얘는 오비탈 겹침이 일어날 수 있어요. 들뜬 상태에서는 기존에 존재했었던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의 풋사이 2가 새로운 호모가 되기 때문에 위상이 서로 같대요. 그러니까 얘는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2+2 고리와 첨가 반응은 일반적으로 광학 조건에서 진행하는 케이스다.
열화학 조건에서는 위상이 서로 다르다. 근데 회전이 되지 않는다. 우리 그 결합 길이가 너무 짧기 때문에, 그죠? 회전이 되면 에너지가 너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겹침이 일어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는데, 요거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 자, 얘가 반응에 참여하는 거야. 얘도 전자 두 개가 참여하는 거고, 여기도 전자 두 개가 참여하는데, 그 전자는 여기 존재하는 전자예요. 여기 탄소 결합에. 여기가 중간에 탄소야. 그래서 C 결합과 CO 결합이 이렇게 연달아 오는. 요거 흡사 알렌 타입이잖아요. 여기가 탄소면 알렌 타입이잖아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키틴이라고 불러요. 알켄과 키틴 또는 아이소사이네이트가 반응하는 경우. 아이소사이네이트. 우리는 그냥 키틴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조만. 키틴 또는 아이소사이네이트가 반응하는 경우에는 열화학 조건에서도 고리화 첨가 반응이 진행될 수 있다. 물론 메커니즘은 조금 다르긴 해요. 자, 어떻게 되느냐? 얘도 오비탈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자, 얘가 호모야. 얘가 호모야. 얘가 호모 레벨에서 반응이 진행되고, 얘가 루모 레벨에서 반응이 진행돼요. 열화학 조건이니까 이거의 푸사이 1일 거고, 얘가 푸사이 2 레벨에서 반응이 참여하는 거겠죠. 자, 그 구조가 얘야. 얘가 알켄, 호모. 푸사이 1이잖아. 그쵸? 푸사이 1. 여기에 이제 위상이 서로 같은 푸사이 1이고, 얘가 루모. 이게 키틴이에요. 여기 C 결합, CO 결합. CC 결합 쪽에서 관여가 되는 거니까, 여기 부분의 위상이 서로 반대가 되는. 즉, 푸사이 2가 되는 거지. 얘는 푸사이 2고, 얘는 푸사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모와 루모가 상호작용하는 거야. 근데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게 서로 다르잖아. 서로 달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자, 근데 이게 이제 키틴인 경우만 가능한 거예요. 키틴인 경우. 일반적인 탄소 이중결합에서 불가능한 거고. 자, 지금 얘가 호모거든요. 얘가 호모잖아. 호모가 지금 피오비텔이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서 있잖아. 그쵸? 피오비텔이 이렇게 서 있어. 얘가 어떻게 하냐면 90도 가까이 이렇게 회전을 해요. 서버려. 피오비탈이 이렇게 서버려요. 그러면 이걸 지금 이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는 형태가 되게끔 이렇게 90도만큼 회전을 한 거야. 그럼 이렇게 돼. 얘가 위상이 서로 같잖아. 여기 위쪽 편의 위상이 같으니까. 그쵸?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렇게 상호작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부분이 지금 루모예요. 요거 루모가 지금 이렇게 약간 옆으로 틀어져서 지금 루모가 이렇게 존재했었는데 이걸 옆으로 틀어서 그린 거야. 옆으로 틀어서 루모가 이렇게 존재하겠죠. 이 호모 90도만큼 틀어졌던 호모가 이렇게 대각선 직각으로 이렇게 만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는 거야. 직각으로 만나게 되니까 얘와 얘가 위상이 같고 얘가 위상이 같은 거야. 피오비탈이 위아래로만 만나면 위상이 서로 달랐는데 여기서처럼 얘가 호모가 뭐야? 얘죠? 호모가 90도만큼 회전을 해서 접근하는 방향을 다르게 하니까 이렇게 결합이 형성될 수 있었다는 거지. 그거를 이제 구조 형태로 그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개념적인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얘가 호모야. 알켄은 호모야. 얘가 이 상태로 접근을 하는 거야. 수직 형태로. 이거에 대해서 수직 방향으로. 수직에 가까운 형태로. 그러면 여기 위상이 같아지고 여기 위상이 같아져요. 얘가 루모니까. 얘가 호모고 얘가 루모야. 글씨도 안 써지네. 루모. 자, 이렇게. 수직으로 만나서. 그러면 여기서 결합 형성이 되고 여기서 결합 형성이 돼요. 이렇게 상환한 고리가 만들어지는데 일반적인 형태의 2+2 고리화 첨가 반응의 메커니즘은 아니죠.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서에는 잘 안 나오고 또 어드밴스드 되어 있는 오가릭 케미스트리 그 내용에서는 나오긴 하는데 참고만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보는 기본서 수준에서는 2+2 고리화 반응은 뭐만 가능하다? 광화학 반응만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도 무방해요. 대학원 과정이거나 아니면 어드밴스드 오가릭 케미스트리로 공부하시는 과정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도 가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자, 다음으로 4+2 고리화 반응. 얘는 열화학 조건에서만 진행이 됩니다. 열화학 조건에서만. 왜? 그래야 오비탈의 겹침이 일어나거든요. 다이엔이라고 하는 게 이런 구조죠. 여기 4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거.
그리고 얘가 2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이게 4 플러스 2 반응이지. 그럼 얘가 위상이 이게 어떤 과정에서 참여하냐, 어떤 오비탈에서 참여하냐면 얘가 호모에서, 얘가 루모에서 참여하거든. 그렇게 되면은 열화학 조건에서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이 말단의 위상이 서로 같습니다. 다이앤 호모 말단 오비탈 배양과 다이애노파일 루모의 오비탈 배양이 같기 때문에 오비탈 겹침이 일어납니다. 자, 근데 광학 조건은 여기가 되겠지. 호모가 오비탈의 말단의 위상이 서로 달라져. 당연히 그렇게 되겠지. 한 단계 높아지니까. 그래서 오비탈의 겹침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얘는 이거 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되실 거야. 자, 요게 부타다이앤이라고 하는 호모. 여기서 반응에 참여하는 거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는 여기서. 그리고 얘가 에틸렌, 루모예요, 루모. 얘가 호모, 얘가 루모 레벨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말단의 위상, 서로 반대 위상이죠? 피오비탈의 위상이 서로 반대. 근데 여기와 상호작용하면은 서로 반대.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는 오비탈의 위상이 서로 같아요. 이렇게 수직으로, 이게 위아래로 상하에서 만났을 때. 그런데 얘가 만약에 광학 조건이 되면은 여기서 전자 하나가 여기 하잖아. 광학 조건에서는 얘가 호모가 아니라 얘가 루모가 돼. 죄송해요. 얘가 루모가 아니라 얘가 호모가 돼. 광학 조건에서는. 그러면 얘는 말단의 피오비탈의 위상이 서로 같아요. 근데 얘는 다르잖아. 얘는 변화가 없어. 광학 조건과 열화학 조건에서 달라지는 거는 호모의 에너지 레벨이잖아요. 호모의 에너지 레벨. 얘가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호모고 얘가 익사이티드 스테이트에서 호모가 되니까. 그러니까 광학 조건에서는 일어나지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이제 다이앤의 루모가 다이앤이 이번엔 다이앤 전자 4개를 가지고 있는 다이앤이 루모 역할을 하고 앞쪽 편에서는 다이앤이 호모 역할을 했던 거야. 다이앤이 호모. 얘가 다이앤이니까 호모. 얘가 다이애노파일이라고 부르는 친다이앤체니까 얘가 루모 역할을 했던 건데 이번엔 반대 역할을 하는 거야. 뭐 얘가 루모 역할을 하는 거야. 얘가 루모. 얘가 루모니까 이거 되겠죠? 위상이 서로 같아. 그리고 얘가 뭐가 돼? 얘가 호모가 되는 것이. 얘가 루모가 되니까 얘가 호모가 되겠지. 그러면 얘 호모가 여기 있죠. 말단의 위상이 어때요? 서로 같아요. 그래서 다이앤 루모, 푸사이 3와 다이애노파일의 호모, 푸사이 1 사이의 오비탈 겹침. 얘도 가능해요. 오비탈의 배양을 같아서 겹침이 일어날 수 있는데 선호되지 않아. 왜냐하면 에너지 갭 차이가 더 커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지. 다이앤 호모와 다이애노파일의 루모는 말단의 피오비탈 위상이 서로 다른 상태에서 상하로 겹침을 하면 결합을 형성할 수 있고 다이앤에서 만약에 루모 레벨에서 반응이 참여한다. 푸사이 3에서. 그리고 다이애노파일이라고 부르는 알켄 화학종이죠. 알켄 화학종 2파이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여기서 호모 레벨에서 타면은 위상이 서로 같은 상태에서 결합을 형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왼쪽 편의 방식이 선호되는 거고 오른쪽 편의 방식은 선호되지 않습니다. 왜? 에너지 차이가 더 커요. 통상적으로 에너지 차이가 커요. 자, 이 에너지 차이가 작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거든? 그 나중에 왜 그런지 말씀드릴게요. 호모와 루모의 에너지 레벨의 차이가 작을수록 반응이 잘 일어나요. 호모와 루모의 에너지 레벨의 차이가 작을수록. 얘는 더 작잖아. 그러니까 다이앤이 호모로 쓰이고 다이애노파일이라고 부르는 친다이앤체가 루모로 쓰이는 게 루모 오비탈 레벨에서 반응에 참여하는 게 훨씬 일반적이다. 아시겠죠? 그 점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2 플러스 2 반응은 광학 조건에서 진행된다. 4 플러스 2 반응은 열화학 조건에서 진행된다. 우리가 그것까지는 어떻게 공부를 했으니까 알겠어. 그러면 그 이상 되는 것들은 어떻게 따질 건데? 그죠? 그 이상 되는 반응들은. 2 플러스 2, 4 플러스 2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반응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것들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어야 돼. 아, 이 반응 조건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 이 조건이다. 그쵸? 이거를 일반화 시켜야 되거든. 지금 일반화 시켜놨어요. 자, 반응물의 파이 결합의 수, 파이 전자의 수라고 봐도 돼요. 파이 결합의 수가, 4 플러스 2 반응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아니지. 이거부터 봅시다. 2 플러스 2 반응. 그러면 반응물의 파이 결합의 수는 각각 하나씩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파이 일렉트론이었고 여기도 2파이 일렉트론이잖아. 그러니까 파이 결합은 각각 하나씩 존재하니까 그 전체 파이 결합의 개수는 몇 개예요? 2개가 되지. 그래서 반응물의 파이 결합의 수가 짝수개가 되면은 짝수개가 되면은
열화학적인 반응 조건에서는 반대상이 돼요. 반대상에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없어?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2 플러스 2 반응은 광학 조건에서 진행됐잖아요. 열화학 조건에서는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물론 가능한 건 있지만 그거는 별개고 진행되지 않았어. 왜? 반대상이었으니까. 근데 광학적 조건에서는 동일상이 됐었어요. 그래서 얘는 반응이 진행됐었지. 그럼 반대로 이게 대표적인 2 플러스 2 반응, 얘가 광학 조건에서 진행되는 반응인 거고, 4 플러스 2 반응은 다이에는 이중결합을 2개 갖고 있죠. 그러니까 거기서 2개. 다이에는 파일은 이중결합 하나 갖고 있잖아. 그럼 그 다이엔과 다이에는 파일에 존재하는 전자 파이 결합의 개수죠. 파이 결합의 개수는 몇 개야? 총 합은 3개지. 3개죠. 3개면 홀수잖아. 홀수. 홀수일 때는 열화학 조건에서의 위상이 동일상. 상하로 이렇게 만났을 때 동일상이 되니까 얘가 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거고, 광학 조건에서는 반대상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외워야 되는데, 조건을 찾으려면 외워야 되겠지. 이렇게 놓고 외우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요거는 반응 조건들이야. 열은 열화학 조건이고, 짝수는 여기서 반응물에 존재하는 전체 파이 결합의 수가 짝수인지 홀수인지야. 열화학 조건이냐 혹은 광학 조건이냐, 짝수겠냐 홀수겠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그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열화학 조건이냐 광학 조건이냐, 짝수겠냐 홀수겠냐. 그럼 조건을 이거 열화학 조건과 이 짝수기 홀수기, 이 조건을 정한 거죠. 조건을 정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열짝이 되면은 얘는 동회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동일 방향 회전을 말해요. 동일 방향 회전. 얘는 전자고리화 반응의 조건이야. 전자고리화 반응. 근데 우리가 지금 보는 고리화 첨가 반응과 시그마 결합 자료옮김 반응의 조건은 얘야. 이게 반이라고 되어 있잖아. 반대상인 거야. 반대상. 그래서 열짝 동회 반. 제가 문제 풀 때도 요거는 꼭 써놓고 풀거든요. 열짝 동회 반. 요게 되게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열짝 동회 반. 요거 딱 요것만 외우면 돼. 자, 보세요. 열화학 조건에서 짝수의 파이 전자를 가지고 있어.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어. 전자가 아니야. 전자로 따지면 안 되고 결합으로 따져야 돼. 결합이야. 결합의 개수야. 결합의 개수의 합이 짝수개인지 홀수개인지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열화학 조건에서 짝수개의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어. 열화학 조건에서 짝수개의 파이 결합을 가지고 있어. 그럼 뭐야? 반대상이잖아. 반대상. 여기까지가 조건이 되고 얘가 결과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바꿔봐. 하나씩 바꿔볼까요? 열화학 조건에서 짝수계가 아니라 홀수계가 돼요. 그럼 뭐? 동일 방향 회전이 아니라, 얘는 이제 동일 방향 회전이 아니라 반대 방향 회전이 되고, 얘는 뭐가 되냐면 동일상이 되죠. 열화학 조건에서 홀수계가 돼봐. 열화학 조건에서 홀수계가 되면 뭐가 돼? 동일상이 되잖아. 그쵸? 그래서 열짝 동회 반. 얘가 고리화 첨가 반응과 시그마 결합 자료옮김 반응에서의 그 피오비탈들의 위상. 그게 동일상인지 반대상인지를 의미하는 거고요. 동일상인지 반대상인지. 얘는 다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전자고리화 반응에서 피오비탈의 회전 방향을 의미해요. 동일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외워두시면 문제 풀 때 꽤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요거 이용해서 한번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드워드 호프만 규칙을 이용하여 각각의 고리화 첨가 반응의 입체화학적 결과를 예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동일상 겹침, 슈프라페이셜이냐, 반대상 겹침, 안트라페이셜이냐, 요거를 결정하는 거고요. 요거는 바로 앞전에 설명드린 그 간단한 공식 있죠. 그거를 가지고 따져주시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써보면 열, 그 다음에 짝이 되는 거고요. 이게 조건이었잖아요. 그다음에 동일 방향 회전은 뭐 전자 고리화 반응의 조건이니까 빼고 열짝 동해 반대사 이렇게 됐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따져주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광학 조건이네요. 그러면 광학 조건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6 플러스 4예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되는 총 전자는 10개거든요. 10개의 파이 일렉트론이 반응에 참여하는 거야. 10개의 파이 전자를 가지려면은 몇 개의 파이 결합이 있는 거죠.
이걸 2로 나누면 돼. 그래서 5개의 결합이에요. 5개의 파이 결합이 반응에 관여가 돼서 좀 10개의 파이 전자가 반응에 참여하는 거죠. 5개는 뭐야? 홀수잖아. 그래서 홀수예요. 그러면 이 조건상 여기가 조건이고 결과잖아요. 그럼 열화학 조건이 광학 조건으로 한번 바뀌었고 짝수계인 게 홀수계인 걸로 또 한번 바뀌었어. 바뀌고 바뀌었기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되죠? 그대로 나오죠. 여기는 반대상. 그래서 A번은 반대상입니다. 안트라페이셜의 이제 입체화학적 결과를 보이게 되고요. 자, B번은 A 플러스 2입니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응에 참여하는 파이 전자의 총 개수는 10개예요. 그쵸? 그거를 2로 나눈 거니까 여기도 5개의 결합이 반응에 관여가 되는 거예요. 홀수계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열화학 조건이고 홀수계네. 열화학 조건은 그대로고 짝수계인 것만 한 번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반대상이 아니라 동일상이 되겠죠. 자, 그래서 B번은 동일상이다. 굉장히 쉽게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